영어 강의 노트요. 292요. 강의 노트요. 292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문제집은요. 문제 페이지요. 그럼요. 114요. 114. 강의 노트 114고요. 그 다음에 문제집은요. 문제집은 몇 페이지냐면 141페이지요. 그 다음에 기본서 있죠? 기본서는요. 292요. 기본서. 취득시효를 보겠습니다. 취득시효. 취득시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좀 일찍 와가지고 어디 갔냐면 이번에 학교 간 사람이 오픈을 했는데요. 오늘이 첫 계약이래요. 그래서 토요일 날 여기 왔더니 별 중요하지 않는데 처음에 계약서 쓰니까 되게 신경이 쓰이나 봐요. 그래서 이거저거 막 묻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경이 쓰여가지고 아침에 좀 일찍 왔어요. 일찍 와가지고 중개사무소를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계약서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봤죠. 봤더니 정작 써야 될 것을 안 쓰고 안 써도 되는 거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걸 또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지우고 다른 것은 이제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이제 확인 설명서를 어떻게 설명하냐 물어봐가지고 확인 설명서는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읽어주냐 그건 나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그래서 그건 중개업을 하고 물어봐야죠. 그래서 이제 계약서 하는 것만 잠깐 봐주고요. 계약서는 똑바로 썼더라고요. 월세니까요. 오전에 하나 쓰고 또 오후에 또 하나 쓰나 봐요. 2시에요. 그래서 이제 2개 쓰는데 이제 잠깐 보고 왔는데 아마도 그 친구도 한 달 정도가 지나면 내가 왜 그런 거 물어봤나 이렇게 상당히 창피하고 고민을 할 거예요. 전혀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알려는 줬는데 이게 도대체 잘 알아들었는지 잘 알아들었겠죠? 알아들었으니까 똑바로 썼겠죠? 그래도 도저히 궁금한 게 걱정되고 그래서 이제 가봤죠. 아침에 일찍 가서 갔더니 계약서 같은 거는 이제 여기저기 보고 잘 써놨더라고요. 계약서는요. 특약사항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특약사항이란 과연 무엇인가 보면 너무나 우리가 이제 포멀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말고 특약사항은 사실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서로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 사항들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그 사항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항상 우리가 이제 하는 것들 있잖아요. 책에 나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정작 중요한 것은 안 해놓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계약하냐 물어봤더니 얘기를 하니까 이건 집어넣고 이건 좀 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했는데 잘하겠죠 이제. 처음 쓸 때가 이러면 좀 그렇게 걱정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학교 간 사람들이 바로 오픈을 못하고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실무를 좀 연습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실무하지 않고도 다 오픈을 다 하잖아요. 왜냐면 계약서 쓰는 게 좀 두려워서 그렇지 계약서 쓰는 거 옆에서 다 도와주니까요.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학교 가서 보면 알겠지만 다른 데 가서 배우려고 해도 그건 만만찮아요. 알려주지도 않고 또 배울 것도 없고 왜냐면 그때 계약서를 혼자 쓰니까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책임감이 없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의미가 별로 없죠. 내가 직접 이렇게 한번 고민하고 불안하니까 전화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한 번만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계약서 다 똑같잖아요. 이제 전월세니까 그렇고 이제 나중에 이제 매매가 이제 됐을 때 좀 더 또 고민되겠죠. 매매는 좀 더 덩치가 크니까요. 그때 또 한번 물어보면 다시 가서 한번 봐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게 끝나니까 학교 오고 나서 굳이 내가 가가지고 실무 연수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란 게 다 있잖아요. 아주 어린 친구들 있죠.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배워야 되겠죠. 뭐가 뭔지 모르니까. 합격을 해도 사실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40대 정도가 되면은
저는 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면서 듣는 것들이 있잖아요. 주변에서요. 다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합격하고 바로 오픈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 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중개보조인이라든가 소공으로 있어봤자 돈 벌 수는 없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취득시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시효 114페이지 지금 나와 있나요? 자,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소유권에서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 이제 뭐냐면 상린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단 말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 그래서 이제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취득시효. 그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선의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제 공유라고 하는 것이 이 네 가지가 이제 가장 큰 테마고요. 나머지가 이제 뭐냐면 무주물섬전, 유시물습 등 매장물관련 이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첨부라고 해서 하나 있죠. 첨부. 그래서 부합, 혼합, 가공. 이것은 뭐 자주 그렇게 시험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 테마가 이제 큰 것이 우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취득시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여러분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취득시효는 몇 가지가 있냐면 네 가지의 종류가 원래는 네 가지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두 가지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면요. 이렇게요. 부동산이 있고 부동산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산이 이렇게 있어요. 동산. 알겠죠? 여기는 부동산은 점유취득시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라고 하죠. 그냥 장기하고 단기 이렇게요. 일반 취득시효, 뭐 단기 취득시효 이렇게 하는데요. 동산은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자주 점유가 있고 그 다음에 평온 점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연한 점유가 있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선의 점유하고 그 다음에 무과실 점유 이렇게 있어요. 선의하고 무과실 점유 이렇게.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것이 취득시효는요. 다 자주, 평온, 공연, 선의 점유는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다. 이거 다 공통이에요. 그런데 점유 취득시효는 여기다 뭘 해야 되냐? 여기서 몇 년이 지나냐? 20년이고요.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20년이고 등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선의, 무과실이 추가가 돼요. 그 다음에 20년이 아니고 몇 년이 되냐? 10년이에요. 10년. 이미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등기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이미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일반 동산의 경우는 몇 년이냐면 이거 10년이에요. 10년. 10년. 선의, 무과실은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단기는요. 선의, 무과실이 있죠. 그 다음에 10년이 몇 년으로 줄어드냐? 5년으로 줄어들어요. 20년이 몇 년으로? 10년으로. 여기는 동산도 10년 몇 년으로? 5년으로. 그걸로 뭐가 돼야 돼요? 선의, 무과실. 선의, 무과실 있으면 먼저 반토막으로 줄어들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취득시효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종로에 있는 땅이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은요. 이것은 등기가 갑으로 되어 있다. 갑을 뭐라 한다? 소유자다. 소유자가 미국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종로에 있는 땅인데 누가 버린 땅인 줄 알고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하냐? 여기서 자주 점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평온한 점유, 그 다음에 공연한 점유를 하죠. 그래가지고 몇 년이 지나냐? 20년이 지나죠? 20년이 지나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법에 의해서 발생하죠. 그것을 법에 의해서 나온다. 법정채권이라고 얘기해요. 법에 의해서 나오는 것. 알겠죠? 법정채권 20년이요. 이것을 이제 등기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것을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이 흘렀다 이 말이죠. 그것을 취득시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취득시효에 의해서 뭘 하냐? 나중에 등기를 하죠. 등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소유권. 이것을 뭐냐면 시효가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취득을 했다. 시효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취득시효란 말하고 시효 취득이란 말은 약간 구별이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시험에서는 구별하지 않고 둘 다 그냥 같이 쓰고 있어요. 그냥 취득시효하고 시효 취득하고. 알겠죠? 여기서 우리가 딱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점유를 하고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서 점유 취득시효는 점유도 하고 그 다음에 등기도 해야 된다. 이걸 금방 할 수가 있죠. 점유하고 등기하고. 그래서 점유하지 않는 건 안 되죠. 저당권. 저당권은 부동산 취득시효를 할 수가 없어요.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지역권도 점유하지 않죠. 그런데 지역권은 여기서 뭐라냐? 계속되고 그 다음에 뭐한다? 표현된 이런 말을 써가지고 지역권은 취득시효를 인정을 해요. 그런데 여기요. 등기죠. 등기를 하지 않으면 또 안 돼요. 등기하지 않는 거 뭐가 있죠? 점유권, 그 다음에 등기하지 않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유치권, 등기하지 않죠. 그래서 점유권과 유치권은 취득시효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시효니까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니까 질권 있죠? 질권은 동산이니까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부동산 취득시효가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점유취득시효가 되는 것은 뭐냐? 점유권 안 되죠? 결국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이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취득쇼에 있어서는 주체는 누구냐? 누가 취득쇼를 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주체는요 누구든지 누구나 다 한다.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든가 누구나 다 된다. 이렇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이죠. 대상은 뭐냐면 객체는요 자기 소유 있죠.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된다. 이 말이 중요해요. 자기 소유 것도 된다. 그런데 어느 경우나 내 자기 소유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 앞으로 등기가 돼 있고 갑이 만약에 점유를 하고 있다. 점유.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고 자기 앞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건 안 돼요. 알겠죠? 이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등기라고 하는 것하고 점유가 분리가 돼야 돼요. 자기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자기가 뭘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것이 어디겠냐? 그래서 명의 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가능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볼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경우가 되지. 그래도 원칙적으로 자기 소유도 된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국유재산 있죠? 이 국유재산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것하고요. 하나는 일반재산이라고 하는 것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이 일반재산을 우리가 뭐라 한다? 그것을 잡종재산이다.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 바뀌었죠. 일반재산으로요. 이것은 돼요. 그런데 행정재산은 안 돼. 행정재산은 뭐냐면 원주시청, 서울시청, 동사무소 이런 데 있죠? 이런 것은 취득쇼가 안 돼요. 그런데 일반재산이라고 해서 다 되냐? 그게 아니고 일반재산이요. 20일 지나가지고 등기를 하기 전에 행정재산으로 만약에 편입이 되죠? 편입이 돼버리면 그때는요. 취득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일반재산이라고 하는 건 잡종재산도 20년이 되고 어떻게 행정재산으로 편입되기 전에 바로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알겠죠? 등기가 되기 전에 행정재산으로 편입되면 더 이상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국유재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취득세를 볼 때 되게 간단한데요. 먼저 뭐를 보는 것이냐면 먼저 점유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한다고 그랬죠? 등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점유에 관한 것을 다 보고 그 다음에 등기에 관한 것을 보면 끝이에요. 이 두 가지만 보면 끝이야. 알겠죠? 그래서 먼저 보면 먼저 우리가 이제 점유에 관한 것을 쭉 보는 거죠. 점유. 그래서 먼저 등기가요. 갑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요. 점유가 이렇게 을이란 말이죠. 을. 근데 을이요. 80년부터 점유를 해가지고 여기서 2000년이요. 20년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20년이 되죠. 20년이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법에 의해서 등기 청구권이 나와. 이것을 법정채권이라고 그래요. 법정채권. 그런데 이렇게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을 취득시효라고 그래요.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이 흘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등기청구권에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럼 등기청구권은 채권이니까 소멸시효에 걸린단 말이죠. 그럼 몇 년 안에 등기를 해야 되는가 이런 말이죠. 만약에 내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점유를 계속한단 말은 지금이 2018년이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2000년 지나고 나서 몇 년이 더 지났죠? 18년이 더 지났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20년이 지나죠?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죠? 발생한 때부터 10년 안에 등기를 해야 돼. 10년 안에요.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났죠? 18년이 지났잖아요. 그래도 관계없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을 때는 소멸시효가 진행을 하지 않으니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말의 뜻은 뭐냐? 여기서 만약에 2018년인데요. 2018년 오늘이요. 만약에 점유를 침탈을 당했다. 침탈을 당했다는 것은 점유를 상실했다 이 말이잖아요. 만약에 점유를 상실하죠. 그러면 상실한 날부터 10년이에요. 상실한 날부터 10년. 오늘부터 10년이니까 2028년까지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죠? 만약에요. 2000년이 돼가지고 점유를 침탈당했다. 그럼 지금 몇 년이 지났죠? 18년이죠? 10년이 훨 지났죠? 그러면 더 이상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만약에요.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시효이익의 포기. 그러면 시효이익 포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2000년이 됐잖아요. 2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의리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의리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리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 갑한테 나는 더 이상 등기를 청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즉시로 뭐가 된다? 소멸하죠. 즉시로 소멸해요. 즉시. 그러면요, 여기서 여전히 무슨 점이냐? 소멸해도 포기해도 여전히 자주점이고, 그럼 포기를 누구한테 하느냐? 진정한 권리자예요. 진정한 권리자한테 포기해. 진정한 권리자에게 포기한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권리자에게 포기를 해. 알겠죠?
아무나 그냥 진정한 권리자에게 포기한다. 이런 말이죠. 이걸 시오익의 포기라고요. 만약 여기서 매수 제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 매수를 제의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갑의 앞으로 돼 있는 등기로 돼 있는 토지를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년을 점유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을이 만약에 갑한테 등기를 해달라 하면은 갑이라는 사람 등기를 해주겠어요? 그럼 어떡하죠? 갑하고 을하고 이제 다툼이 이루어지죠. 다툼이 일어나면 보통 3년 이상 재판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을은요, 그동안에 갑의 땅을 농사를 못 짓겠죠. 갑하고 다투니까요. 그러면 을도 손해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비용 들면 그거 다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이 내가 몇 푼 그냥 줄 테니까 너 그냥 나한테 매매한 걸로 해가지고 등기를 좀 해줄래? 이렇게. 어차피 너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갑도 생각을 해보겠죠. 이것저것 알아보겠죠. 어차피 등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면은 몇 푼이라도 받는 게 낫잖아요. 그랬어요. 을이 갑한테 너 그냥 취득쇼로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등기하지 말고 그냥 너가 나한테 팔았다고 등기해달라. 이 말이죠. 그 말은 내가 20년을 점유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포기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 알겠죠? 법률 관계를 간결하게 해결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매수를 제의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을이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을이 포기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 등기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고 알겠죠? 법률 관계를 간결하게 해결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포기가 아니죠. 여전히 무슨 점이다? 여전히 자주 점유가 된다. 이 말이죠. 여전히 자주 점유다. 이렇게. 이것을 등기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등기 청구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2000년이 돼가지고 등기를 하죠. 등기를 하잖아요. 그럼 언제부터요? 점유시초, 개시시죠? 여기에 소급해서 점유 개시시에 소급. 그러니까 80년부터요. 소급해서 뭐가 된다? 소유자가 돼요. 80년부터 소급해서 소유자가 돼요. 소유자. 그래서 소급해서 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80년부터 소유자가 아니고 오늘부터 소유자라고 해봐.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갑하고 을하고 80년부터 2000년까지 을이 남의 땅을 점유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갑은 을한테 너가 20년 동안 오늘부터 너가 소유자니까 20년 동안 농사 지어가지고 얻으니 나한테 돌려달라. 불법 점유한 거 손해배상 해달라. 그럼 둘이 얼마나 법률관계가 복잡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법률관계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등기를 하게 되면은 80년부터 소유자로 봐버리는 거예요. 80년부터 소유자로 봐버려. 그러면 처음부터 을이 점유하고 점유할 때부터 소유자로 되니까 을하고 갑하고 다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저당권이 있었다. 저당권. 갑이요 A라는 사람한테 저당을 잡았다. 그러면 여기서 등기하게 되면 소급해서 처음부터 을은 80년부터 원시취득 소유자로 봐버린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저당권자 A는 엉뚱한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저당 잡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저당권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중간에 있는 저당권은. 그 다음에요. 우리는 보통 원시취득의 경우는 무슨 등기를 하게 되냐? 보존 등기를 한단 말이죠. 보존 등기. 그런데 이런 경우는 실무상 무슨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를 해요.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원시취득은 보통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이런 경우는요. 취득시효의 경우는 원시취득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기에서 나오는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채권적 청구권이다.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여러분 잘 알고요. 그 다음에 또 아직 그러면 을이 아직 미등기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을이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갑은 등기를 해줄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을은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갑은 등기를 무조건 해줄 의무가 있어요. 알겠죠? 245조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아직 을이 미등기라고 해서 갑이 을한테 토지의 인도 청구, 토지 인도를 청구한다거나 그 다음에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한다거나 그 다음에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요? 갑은 어차피 등기를 줘. 뭐가 있어? 의무가 있고 이 사람 뭐가 있어?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의무가 있는 사람이 권리가 있는 사람한테 등기를 해주지 않고 인도 청구라든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의리한 사람이 바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하지 않고 이 의리요 이것을 병한테 넘겼어요. 병한테 이렇게 점유를 넘겼단 말이에요. 점유. 병한테 점유를 넘기면 이 병은 뭐란다? 점유는 뭐한다? 승계하죠. 그럼 점유를 승계하면 뭐도 승계한다? 하자도 승계하지만 등기 청구권은 승계를 못해요. 왜냐?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죠. 채권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의리, 갑에게만 청구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여기서 등기 청구는 승계를 못하니까요. 여기서 의리, 갑에 대해서 등기 청구하지 병이 갑한테 직접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요, 병이 직접 갑에게 등기 청구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병은요, 누구를 대해서? 을을 대위해서 청구해야지 직접은 청구 안 된다.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또요, 이 의리한 사람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하려고 그래. 그랬는데 갑한테 등기를 청구하려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진짜 소유자는 A고요. 2번 갑에 나와 있는 갑의 등기는 무효인 거예요. 무효. 그러면 3번이요. 3번 이 의리한 사람이 무효인 등기에서 이전 등기를 못한단 말이죠. 등기가 무효니까 이전 등기를 못해. 의리 등기를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을은 또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또 직접 말소를 못해. 누가 소유자냐? A가 진정한 소유자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을은요, A를 대위해서요, 일단 갑의 등기를요, 뭐란다? 말소를 해요. 1번으로 말소해. 말소하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간다? 등기가? 진정 권리자 A한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A한테 내 앞으로 무슨 등기 해라? 이전 등기 해라. 이전 등기.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남의 땅을 점유해가지고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나는 등기하게 되면 내가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을은 을 앞에 바로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란 말이죠. 그럼 이 무효인 등기에 의해서 내 앞으로 등기를 가져올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럼 을은 어떻게 한다? 진정한 소유자인 A를 대위해서 어떻게 한다? 갑의 등기를 뭐라고? 먼저 말소하고 다시 내 앞으로 무슨 등기한다?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요, 점유에 관한 것을 다 보는 것이에요. 점유. 알겠죠? 점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처음에 이 을이 점유한 것을 뭐란다? 이것을 기산점이라고 하죠. 이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정할 수가 없어요. 자기 멋대로 정할 수 없다고. 그런데 소유자가 먼저 80년부터 2018년까지 소유자가 동일해. 그러면 소유자가 동일하면요, 이 을이라는 사람은 38년을 점유했다고 해봐. 38년을 점유했다고 주장한 게 나아요. 그냥 20년만 이상이면 돼요. 20년 이상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 나는 98년부터 점유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럼 98년부터 점유했다 그러면 2018년이니까 몇 년이죠? 20년이죠. 20년만 되면 되기 때문에 원래는 기산점을 자기 멋대로 정할 수 없어. 자기가 점유할 때부터 개시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요, 소유자의 변동이 없이 이렇게 이해관계는 없다.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 이 말이죠. 변동이 없을 때는 20년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란다? 임의로 정할 수가 있다 이란 말이죠. 소유자의 변동이 없을 때. 만약에 소유자가 변동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임의로 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여기까지. 자, 우리가 보면요, 일단 우리는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20년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죠. 여기서는 채권이니까 특정인에 대해서만 행사를 해야 돼. 그래서 을이 갑에 대해서만 행사해야 돼. 만약에 을이 등기하지 않고 을이 점유를 병한테 넘기죠. 그럼 병은 갑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느냐? 청구를 못한다. 을을 뭘해서? 대위해서 청구하고 을이 등기를 청구하겠다니 갑의 등기가 무효이다. 그럼 또 등기 청구 못해. 그러면 진정한 권리자를 대위해서 먼저 뭐라고? 말소하고 그 다음에 내 앞으로 뭘한다?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등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유자가 되죠. 소급해서 원시취득인데 원시취득은 원래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법률을 규정이니까 등기 없어도 되는데 실무상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이전 등기. 알겠죠? 그 다음에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다. 을이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갑일한테 토지 인도나 부당이득 발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이죠. 점유를 계속한다.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점유를 상실하면 몇 년? 10년.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언제? 즉시로 소멸하고. 시효이익을 포기는 누구한테 한다? 진정한 권리자에게 한다. 매수를 제기한다. 그래도 여전히 무슨 점이다? 자주점유이고 시효이익의 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점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 봤죠?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다 보면 되느냐? 등기에 대해서 보면 돼.
등기가요 이렇게 갑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점유죠. 점유가 이렇게 을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을이요 80년부터 몇 년이다? 여기요 2000년까지요 몇 년이냐면 20년이죠. 20년이 이렇게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등기 청구권이다. 이렇게 등기 청구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20년 등기 청구권이요.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채권이잖아요. 이건 채권이란 말이죠. 채권은 특정인에 대해서 행사를 하죠.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점유로 봤으니까 이번에는 등기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요 갑에서 병으로 이렇게 등기가 넘어가죠. 갑에서 병으로요. 그러면 이 병은 을이 20년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을 알든 모르든 알든지 모르든지 알든 모르든 등기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소유자가 되죠.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하죠. 그래서 을은요 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등기를 청구를 못해요. 20년이 됐으면 갑한테는 등기를 청구해도 병한테는 등기를 청구를 못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죠? 다시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변동되겠죠? 이 변동된 것을 새로운 기산점을 삼아서 다시 몇 년이라 다시 몇 년? 다시 20년이 흘러야 돼요. 다시 20년이 흘러야 돼요. 알겠죠? 이것을 다시 20년이 흘러야 돼요. 다시 20년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요 어떤 이유로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예요. 이런 무효면 어떻게 한다? 무효면 이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1번요. 1번 갑에 있어요. 2번 병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죠. 그럼 이 등기가 무효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 여기 3번요. 을은 어떻게 한다? 을은 진정한 소유자 갑을 뭘 해서? 대위에서 병의 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갑한테 자기 앞으로 뭐 한다?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이건 똑같아. 알겠죠? 그러면요. 병에서 다시 갑 앞으로 소유권이 복귀가 되죠. 복귀가. 그러면요. 을은 갑에게요.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요. 20년이 지나서 등기가 넘어가면 다시 20년이 흘러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시효 진행 중이란 말이 나와. 시효 진행 중. 여기는 등기고요. 여기는 점유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여기는 등기가 갑이고 점유가 을이다. 17년 만에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간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우리가 20년이 지나서 등기가 넘어가면 다시 20년이 흘러야 되죠. 그런데 20년이 지나기 전에 등기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몇 년만 기다린다? 3년. 3년이면 20년이잖아요. 3년만 기다렸다가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가 누구인가? 그 사람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병이 될 수도 있고 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청구한다? 병에게 청구하는 것이에요. 몇 년이 완성될 당시?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요. 이 갑하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하고 을은요. 채무 불행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채무 불행이 있을 수가 없다. 채무 불행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의 뜻이 뭐냐? 이 갑하고 을은 임대차 관계가 아니다. 채무 불행이란 말은 을이 타주점유란 말의 뜻이에요. 타주점유. 왜냐면 임차인이고 임대인이다 이 말이죠. 타주점유는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취득시효를 못해요. 무슨 점유가 돼야 돼? 자주점유가 돼야 돼. 자주점유. 그러니까 채무 불행이라는 말이 없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20년이 지났으면 을이요. 만약에 갑한테요.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했어. 그러면요.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다?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요. 이것을 병한테 처분했어. 어떻게요? 알고 처분한 게 있고 갑이요. 이걸 병한테 처분해. 모르고 처분할 수 있다. 알고 하고 모르고 하고 이 말이죠. 갑이 만약에 병한테 알면서도 갑이 병한테 처분했다. 우리 이것을 뭐란다? 불법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행위. 모르겠다? 적법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 갑이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병한테 처분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그것을 불법행위. 모르고 하면 뭐다? 적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여기에서 의외로 시험에 잘 나온다. 이 말이 여기에서.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시험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을이 병한테 등기를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이거란 말이죠. 여기서 보면 여기서요. 여기 등기죠. 등기고 이건 점유잖아요. 등기가 누구냐? 갑이고요. 여기가 을인데요. 갑이 사망하고요. 20년이 지났어. 20년이 지났는데 갑이 사망하고요. 상속인. 이 상속인이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변경된 것처럼 보이지만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승계거든요. 포괄이라는 것은 갑하고 똑같아. 갑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넘겨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을은 병한테요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 상속일 때는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게 등기죠. 등기가 이렇게 갑이잖아요. 아마 등기가 있고 여기는요 점유가 이렇게 있는데요. 점유 원래 이게 갑의 건데요. 갑이요 미등기야. 갑의 건데 미등기 상태. 등기를 안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을이요 20년이 됐어. 20년 돼가지고 을이 등기를 해달라니까 갑이 그제서야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래. 등기. 처음에는 미등기인데 미등기인 상태에서 등기해서 둘 다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 없는 경우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요 등기가 있고 여기 뭐냐면 이렇게 점유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요 이 사람이 갑이고 이 사람이 을인데요. 이 사람은 뭐냐? 이 사람을 수탁자로 수탁자. 이러냐 우리가 그러면 이거요 여기 병이죠. 병을요 신탁자라고 그래. 우리가 명의신탁이 해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명의신탁이 해지가 됐다는 것은 명의신탁이 유효일 때 해지가 됐다고 그래. 명의신탁이 유효일 때. 그러니까 명의신탁이 유효이면 을이 봤을 때는 누가 소유자냐? 수탁자가 소유자인 거예요. 명의신탁이 유효일 때는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 소유자예요. 제3자와 관계에서는. 그런데 20년이 지나가지고 등기를 딱 청구를 했더니 명의신탁이 해지가 돼서 수탁자에서 신탁자 앞으로 등기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가 똑같냐? 소유자가 변경된 것과 똑같아. 알았죠? 그러니까 을은 병한테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을은 병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명의신탁을 해지한다고 하는 것은 명의신탁이 유효일 때 해지란 말을 쓰는 거예요. 명의신탁이 유효일 때. 알겠죠? 그래서 유효일 때 해지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대신 상으로 받는 거 이 말이죠. 대상은 대신 상으로 받은 거 이 말이죠. 먼저 취득서가 완성이 돼. 20년에 완성이 됐어. 누가요? 을이요? 완성이 돼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해. 등기 청구권을 행사 누가 한다? 그래서 을이 행사를 해요. 그런데요, 갑의 토지가 수용이 돼. 수용이 됐다는 것은 갑의 토지가요 수용이 됐어. 그것을 이행불능이 돼. 이행불능이라는 것은 갑은 을한테 등기를 줄 수가 없죠. 수용이 됐으니까. 알겠죠? 수용이 됐는데 여기서 뭐가 나온다? 수용보상금이 나와요. 이 수용보상금 이것은 누구 것인가? 이것은 갑소유죠. 왜냐하면 아직은 을 앞으로 등기가 됐다 안 됐다? 안 됐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을은 시효가 완성돼서 그 다음에 등기 청구를 행사를 했죠.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토지가 수용이 되다 보니까 등기를 못 해주게 되죠.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을은요 갑한테 뭐라냐? 너 나한테 그 대상 청구 수용보상금이죠. 이 수용보상금 나한테 반환을 해줘. 이렇게 반환 청구권을 행사를 해. 이렇게 반환을 해줘. 왜? 어차피 너가 나한테 내가 등기 청구를 행사해가지고 수용이 되기 전에 여기서 수용이 되기 전에 여기에서 너가 나한테 등기를 해줬으면 어차피 보상금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나한테 돌려달라. 그걸 대상 청구권이라고 그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상 청구권의 순서예요.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2번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먼저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해. 먼저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먼저 등기 청구권 행사를 해.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이 중요한 말이다. 그것을 대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대상 청구권에서 딱 하나만 알면 돼.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한다. 이 한마디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명의신탁이 해지가 되죠. 해지가 되면은 신탁자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여기가 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채무 불이행이 없어. 그러나 알고서 넘기면 뭐는 될 수 있다? 불법 행위는 될 수가 있다. 이때 병은 알도 모르도 무조건 등기가 돼 있어 무조건 뭐가 된다? 소유자. 그런데 우리가 이중매매 배웠지. 이중매매에서 뭘 한다? 적극 가담한다. 적극 가담.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적극 가담 그러면 무효가 돼. 적극 가담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17년 만에 20년 지나기 전이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시효 진행 중 알겠죠? 또는요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유자의 변동이 있죠. 그러면 나머지 기간만 지나면 완성됐다는 것이 등기상 소유자한테 등기를 청구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고 만약에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가죠? 다시 몇 년을 기다리면 돼? 20년. 그런데 병 앞으로 돼 있는 등기가 무효해서 등기가 갑 앞으로 복귀가 된 경우가 있죠? 그러면 다시 갑에게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취득 시효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집이요. 141페이지 한번 봐봐. 141페이지. 141페이지 142번 보고 있나요? 142번 봐요. 자, 1번요. 142번에 1번. 자기 소유 부동산 줄거.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 시효가 뭐라다? 가능하다. 자기 소유 부동산. 2번은요. 판례는 매수인이 매매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와 같이 무효 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 줄거. 우리가 무효면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알았다. 그러면 자주점유다, 타주점유다, 타주점유다. 만약에 안 경우 그랬죠? 그러면 타주점유예요. 자주점유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모르는 경우, 무효인 것을 모르는 경우 써봐. 모르는 경우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다. 이런 말이죠. 자, 3번은요.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점유 기간 중에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뭐라고요? 점유 기간 중 줄거봐. 점유 기간 중이 뭐예요? 시효 완성 전이죠. 시효 완성 전이죠. 17년 만이다 이 말이죠. 그럼 몇 년만 기다리면 돼? 3년만 기다리면 되죠. 시효의 기간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임의로 선택 줄거봐. 임의로 선택 그럼요.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 돼. 소유자의 변동 X. 소유자가 변동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임의로 말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때만 임의로 정할 수가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점유에 의한 시효 취득자는 시효 기간이 완성된 후에 등기 명의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러면 점유에 의한 시효 취득자는 시효 기간이 뭐한 후에 완성된 후에 등기 명의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가 있다. OX, X, 완성된 후, 줄거봐. 완성된 후 등기 명의를 취득한 자. 누구죠? 제3자죠? 20년 지나서 제3자한테는 된다? 안 돼. 다시 몇 년? 다시 20년, 이렇게. 그런데 5번 봐봐, 5번은 토지의 일부죠. 여러분,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를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 왜? 점유는 일부에 대해서 점유할 수 있지만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여러분요, 다시 페이지요. 132페이지로 앞으로. 132페이지. 그럼 132페이지 보면 뭐가 나와 있죠? 122번 나와 있어요? 122번 나와 있어? 132페이지 122 나와 있어요? 자, 부동산 취득시효죠? 야, 부동산 취득시효 봐봐. 거기 보면 뭐라 나오냐면 부동산의 시효 취득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는 인정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기 소유도 인정된다. 자, 2번은요.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여기까지 20년이 됐는데 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자가 변동이 됐죠? 제3자 명의 소유권 변동시를 줄고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를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몇 년? 20년. 몇 차? 2차의 취득시효다. 2차의 취득시효. 알겠죠? 자, 3번은요.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와 같은 점유자가 줄거봐. 그럼 점유자가 맨 앞에. 점유자가 그랬죠. 그럼 이 점유자 그럼 이거 누구야? 자주점유예요? 타주점유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소유자인지 누군지 모르죠? 그러면 자주로 추정돼. 추정. 점유자가 그러면 자주점유가 추정이 돼. 추정. 알겠죠?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뭐가 된다? 번복된다. OX, X. 그것은 자주점유는 추정되니까 입증을 누가 한다? 입증을 내가 한다? 상대방이 한다? 상대방이 한다. 상대방. 4번은요. 일반 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이렇게 돼 있나요? 일반 재산? 일반 재산 취득시효가 되죠? 그런데 일반 재산이 줄고 일반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었다. 거기. 우리가요. 행정재산은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일반 재산은 된다. 그런데 언제까지 등기를 해야 돼? 행정재산에 편입되기 전까지. 그런데 이미 행정재산으로 편입이 됐죠? 편입이 되면은 더 이상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5번은요. 타주점유자 누구죠? 전세권자죠.
타주 점유자인 피상속인의 점유권을 상속한 자. 그러면 상속한 자 줄 것이고 이퀄 타주 점유죠. 그런데 이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그렇죠, 매매죠.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뭐를 해야 돼? 소유의사. 새로운 권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소유의사가 있어야 돼. 소유의사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타주가 자주로 되는데 거기는 지금 뭐라고 나왔죠?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 점유를 개시하지 않더라도 거기가 틀렸다. 알겠죠?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해야. 새로운 권한은 뭐죠? 여기서 새로운 권한은 매매, 교환 같은 것이죠. 자, 그럼 페이지요. 이런 강의 노트 페이지요. 121페이지를 한번 봐봐. 강의 노트 페이지 121. 봤어요? 자, 여기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점유 취득시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냐? 등기부 취득시로 가는 것이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등기부 취득시는 더 간단한데요. 우리는 여기서 등기부 취득시효죠. 이 등기부 취득시효는요. 여기서 등기는 적법하고 적법한 등기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무효인 등기도 돼. 무효인 등기 이것도 다 돼. 그런데 무효인 등기는 어느 경우는 안 된다. 무효인 등기 어떤 등기가 안 되죠? 이중 보존 등기. 이중 보존 등기로서 무효인 경우 이건 안 돼. 알겠죠? 이게 아주 첫 번째 중요해. 그럼 이제 등기는 또 뭐가 인정되지 않죠? 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죠?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데 우리는 이것을 특별 규정이라고 그래. 특별 규정에 의해서 인정을 한다 이 말이죠. 특별 규정. 여러분요, 공신의 원칙에 예외라고 하는 것은 없어. 특별 규정만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서 1번이죠. 1번 이렇게 갑이죠. 갑이고 여기 2번이요. 2번 을이요. 등기소를 위조했죠. 그럼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 그럼 누가 소유자다? 누가 소유자? 갑하고 을 중에서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죠. 왜 갑이 소유자다? 그렇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갑이 소유자죠. 그런데요, 그러면 갑은요, 소유자니까 을의 등기를 뭐 하면 돼? 말소하면 되죠. 말소, 채권적 청권이다, 물권적 청권이다. 여기 소유자니까 물권적 청권이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3번이요. 3번 병한테 등기가 됐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죠. 이 병은요, 을의 등기라고 믿고 샀단 말이죠. 그래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등기에는 뭘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잖아요. 그럼 내가 아무리 이 등기가 유효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이요. 4번 정이죠. 정도 마찬가지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지금 을의 등기가 무효죠. 그럼 병의 등기도 무효죠. 정의 등기도 무효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병이요 4년, 여기 정이요 6년, 그래가지고 모두 몇 년이 된다? 10년이 되죠. 10년. 10년간요 등기가 되어 있고 10년간 점유를 하게 되면 점유. 그럼 여기서 뭘 한다? 취득시효를 한다. 여기서 소유권을 취득을 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이것을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등기는요, 등기는 앞사람의 등기까지 합해서죠. 합해서 이것을 우리 뭐란다? 등기를 말 수 있다, 승계할 수 있다, 등기 승계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승계설이다. 그 다음에 여기 점유하죠. 점유는 뭐냐? 점유는요, 여기서 자주 점유, 그 다음에 무슨 점유다? 평온 점유, 그 다음에 공연한 점유, 그 다음에 무슨 점유? 선의 점유, 무과실 점유 이렇게 해요. 무과실 점유 이렇게. 그래서 자주 점유, 평온 점유, 공연 점유, 선의 점유, 무과실 점유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자주, 평온, 공연, 선의 점유는 뭐가 된다? 추정이 되죠. 그럼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하죠. 무과실은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추정이 안 되죠. 누가 입증한다? 시효 취득자가 입증을 해야 돼. 시효 취득자가.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선의 무과실이죠. 그럼 이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뭐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 점유. 알겠죠?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그래서 여기는 자주 점유, 평온 점유, 공연 점유, 선의 무과실 점유죠. 그래서 선의 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것이다. 이게 중요하고, 무과실은 뭐가 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한다? 정은요,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해. 즉시 소유권 취득해.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여기서 5번요. 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기를 위조해서 또 등기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요, 정하고 무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누가 소유자? 정의 소유자다. 여전히 정의 소유자다. 왜 정의 소유자다?
왜 정의 소유자?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정의 소유자다. 그래서 정의요, 정의 무등기. 무등기로 말한다.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소유권에 의해서. 소유권, 이 사람이 소유자죠? 물권적 청구권이다. 또는요, 정의 뭘 할 수 있다. 정의 진정명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진정명의 회복은 누가 하는 것이다? 현재 소유자가 하는 것이다. 현재 소유자. 이것을 말한다. 등기부 취득 시효라고 얘기하는 것이. 알겠죠? 등기부 취득시효 이렇게. 그래서 최근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가요,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고 뭐가 시험에 잘 나온다? 점유 취득시효가 시험에 훨씬 더 잘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요, 우리가 이제 선의 취득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한번 보도록 그렇게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